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방산협력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호주 대사직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야당이 이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고 있고 공수처는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정부 부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내가 일단 사퇴하고 죄송합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 저는 이종섭 대사의 사퇴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라는 입장을 선뜻 내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양가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높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독 과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큰 소리 칠 때가 3월 8일 여론조사 때입니다. 서울에 45%가 우리 당 지지가 나왔고 이에 반해 민주당 24%였어요. 거의 우리가 2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말에 장예찬, 도태우 공천 취소를 하고 나니까 국힘이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여기서 말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국힘이 15%가 떨어졌어요. 국힘 30%, 민주당이 8%를 픽업해가 32%. 15% 떨어지니까 지역구 출마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심, 이종섭이를 데려와라. 이종섭 호주 대사를 데려오면은 민심이 반등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우성을 쳤어요. 대통령은 선뜻 예스를 안 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대통령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느낌에 윽박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당신이 호주 대사를 안 데려오고 이종섭 호주 대사를 안 데려오고 황상무 시민수석을 전격 사퇴시키지 않으면은, 당장 사퇴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남은 3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종북 좌파들과 싸워야 되고 당신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 뜻 한 번 제대로 못 펼 거다. 결국 대통령이 승복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종섭 대사를 바로 서울로 돌아오라 해서 3월 21일 돌아오니까 3월 22일 여론조사에서 2% 올랐어요. 2% 서울 지역에. 왜 서울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가 가장 빨리 정치적으로 반응하고 여기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바로메타가 바로 사실은 어떤 당 지지율보다는 이 서울 민심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를 보는 데는 가장 직접적이고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난 뒤에 3월 22일 32%가 우리고 민주당은 도리어 26% 6%가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이종섭 대사를 불러왔기 때문에 6% 떨어진 게 아니라 조수진 성가해자 변호사를 공천했기 때문에 6%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를 이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카드가,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를 소환한 카드고 또 다른 하나는 조수진 같은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한 공격의 카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 공격 카드로 우리가 반전을 기할 수 있는데 그 둘 다를 놓친 거예요. 둘 다를. 민주당은 조수진을 바로 공천한 지 이틀 만에 사퇴를 시켰습니다. 이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체 유권자, 여성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발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는 이 카드를 역공하는데 하나도 써먹질 않았어요.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이종섭 호주대사가 21일 날 서울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 카드가 역공, 민주당에 대한 역공,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너 이것과 정치 공작한다. 어떻게 야반 도주했다고 하냐. 어떻게 도주대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 라고 역공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종섭 대사가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다 계획해놨어야 됩니다. 바로 역공을 가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는 공수처에 전화해 나 조사받을 테니까 부르시오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것도 그대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가 직접 공수처에 질의를 하는 것, 공수처에 요청하는 이런 걸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어야 됩니다. 왜? 그때는 우리 지지율이 다시 픽업할 때니까. 강력한 역공을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도 이종섭만 불러오면은 내 지역의 지지를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해놔놓고 어느 후보 한 사람도 이종섭 대사가 돌아온 걸 소환시켜 놔놓고 자기 지역구 선거에 적극 활용한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나와가지고 뭐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 몇 병 봤습니다. 몇 후보. 내가 최수건 상병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참 잘못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퍼포먼스를 진짜 최수건 상병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지역구 불러주는 데마다 가서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불러오라 했잖아. 소환해놔놓고 이 사람만 돌아오면 지역구 지지율을 올리겠다 했으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유세를 할 때도 민주당이 공세를 취할 때도 적극 활용하는 데도 없어요. 대통령실도 또한 잘못했어요. 데리고 와서 거의 방산협력회의는 적극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니까 했겠죠. 여기 지금 6개국 주요 방산협력회의니까 또 그걸 참석하기 위해서 온 목적도 있고 하니까 모든 시간을 공세를 가하고 대통령실도 이 카드를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종섭 대사를 서울로 소환한다는 해주면 좋겠다라는 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할 때는 멈칫 해놓고 막상 데려와가는 이종섭 대사가 서울에 있는지 호주에 있는지 국민들 알지도 못할 정도로 적극 활용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카드 말장하에 섞인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정확하게 일주일 지났습니다. 오늘 전격 사퇴? 저는 볼 때 국민 여론이 반반 갈라집니다. 제가 볼 때 댓글에서 뭐 보수 유튜브 댓글을 보니 잘한 거다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민주당에서 지금 이종섭 카드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공격의 카드로 쓰고 있지 않아요. 이종섭 카드보다 몇 배로 더 큰 카드를 875원 하나 파 한 당 가지고 열흘씩이나 울가먹었어요. 의료 대란보다 더 크게 울가먹었어요. 그래서 이종섭 이슈는 지금 수면하에 깔아앉았는데 이종섭 대사가 지금 사퇴를 한다? 민주당은 얘기할 겁니다. 봐. 정말 잘못한 거 있잖아. 뭔가 최수건 상병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개입하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더듬어듣기 전에 사퇴를 한 거일 거야. 거기서 안 끝날 거예요. 민주당은. 몸통은 대통령이야. 누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쫓아보낸 거야. 그 최수건 상병 사건 처리에 있어서 뭔가 대통령이 찝찝하니까 이종섭을 빨리 내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역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공이 우리가 이종섭 대사를 사퇴시킴으로써 얻는 국민의 지지보다 저는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또 웬 떡이냐 이 카드. 이런 훌륭한 카드가 아니라도 민주당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를 더 골탕을 먹이고 콘으로 몰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게 자기들한테 덕되는 거는 입 다물어요.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의정대란? 의료대란?
민주당은 숟가락만 얹고 있어요. 특히 지방대학의 의사를 증원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지역구 출신 해당되는 지방대학이 있는 그런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전문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알은 다 빼먹고 있어요. 또 세종시 국회를 세종시 이전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한테는 이거 가만히 있는데 떡 하나 굴러오는구나 이 태도예요. 왜? 세종시는 민주당이 생각에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도시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세종시로 가는 거는 진짜 우리 터 딱 끊어간 대로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리를 깔아주는 거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못 이기는 체하고 속으로는 좋아 죽을 지경인데 못 이긴 체하고 우리도 찬성한다고 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득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 정책으로 안 내고 우리가 낸 정책에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 빼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격을 가해야 될 때는 정말 어디 이렇게 악랄할까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파한단 보세요. 파한단 875원가 어떻게 릴레이를 펼쳤는지 어떻게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는지 안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 했다는 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퇴가 조금은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퇴시킴으로써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종섭 대사의 사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퇴한 후에 아주 정말 극도로 몸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실망시키고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더 국민에게 낮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대사의 사태가 과연 우리들에게 극적인 반전을 가져다 줄 것인가? 22일이라면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22일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임팩트 있는 공세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안 한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국힘이 바라고 봐야 되는 거는 누구 탓하고 누가 소환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누가 공천 받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호남에게 대해서 가슴 아픈 얘기를 했나니 이거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다. 지금 그거 탓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종섭 카드에 매달리지 마세요. 핵심은 투표장의 유권자를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율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도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면 민주당에게 투표장에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반반을 해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반반만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투표하러 국민 모두가 특히 국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지금 다 싫다라는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충성도 높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오는 전략에 국힘은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당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